자, 1945년 4월에 소련군이 베를린을 점령하면서 나치 독일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 소련은 파시즘 세력이 붕괴한 뒤에 그 국제 정세를 평화 쪽으로 이끌고 나가서 미국과 제휴해서 그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서방은 여전히 강력한 세력이었고 러시아 및 소련은 그런 세력에 맞서기에는 힘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당시 스탈린은 너무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전후에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러시아로서도 소련으로서도 득이 되는 상황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스탈린이 두려워했던 바는 독일이 다시 부흥하고 그 독일이 미국이나 영국과 동맹 관계를 맺어서 다시 소련을 공격한다면 소련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루스벨트 대통령과 제휴해서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를 통해서 전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계획이 스탈린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각도에서 냉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요즘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런 평화 시도가 실패하고 20세기 후반기는 냉전 체제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런 변곡점이 바로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망이었습니다. 1945년 4월에 종전을 눈앞에 두고 루스벨트 대통령이 숨을 거두죠. 그리고 그 후임으로 공산주의에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던 해리 트루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실 스탈린이 루스벨트 대통령과 제휴해서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미국과 소련의 우호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해서 소련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전략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 전쟁을 기점 삼아서 냉전이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냉전 초기에 소련은 이런 식의 포스터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뒤에 나폴레옹과 아돌프 히틀러가 있죠. 러시아를 침공했던 두 독재자가 있고, 근데 그 밑에 나폴레옹의 모자를 쓰고 있는 인물이 영국의 처칠 총리와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결국 냉전이 가시화되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서방이, 즉 영국과 미국이 어쩌면 다시 나폴레옹과 히틀러와 같은 침략 세력으로 러시아 및 소련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공포심이 이 포스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소련은 전쟁 직후에 동유럽에 위성 국가를 만들죠. 그래서 폴란드, 동독, 헝가리, 루마니아 등등의 국가에게 소련이 조정하는 어떤 일종의 꼭두각시 정권을 세워서 이쪽을 자기의 세력권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이 미국의 군사력을 직접 투사해서 해외 세계 각지의 전쟁을 수행하고 전쟁을 지속하는 데 비해서 소련 및 러시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련이라고 하는 테두리 그리고 세력권이라고 설정된 곳에서만 개입을 했었는데 유일하게 세력권을 벗어난 곳에 직접 무력 개입을 했던 전쟁이 바로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 전쟁입니다. 이 지형에서 보이듯이 엄청나게 험준한 지역에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소련에게 극렬한 저항을 했고, 이런 저항에 맞부딪힌 소련은 결국 허우적대다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죠. 그리고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는데 그 해체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소련이 참전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소련은 자기 영토와 세력권 이외의 지역에 거의 직접 개입을 하지 않았었는데 유일하게 아프가니스탄에 1980년대에 직접 개입을 했다가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1991년에 해체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러시아는 다시 한번 나토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죠. 서유럽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나토의 영역이 점점 더 동쪽으로 확장이 되면서 예전에 소련이 완충제도로 삼았던 지역이 오히려 나토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러시아는 엄청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협이 증폭이 돼서 결국 푸틴 대통령은 그 우크라이나를 자기 세력권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푸틴이 펼치고 있는 정책, 그리고 올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이런 정책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과제에 그 직면해 있는데요. 러시아 국민들은, 일반 시민들은 이런 푸틴의 이미지를 부당한 미국과 서방의 제재에 맞서 싸우는 강력한 지도자의 대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바로 러시아에서 나온 이런 그 포스터에 잘 나타나 있죠. 미국의 제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게 발길질을 하고 있는 유도 선수 푸틴의 모습입니다. 자, 반면에 서방에서는 푸틴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죠. 제2의 스탈린이다. 스탈린이 세계 적화 야욕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다른 버전으로 그의 제자격인 푸틴이 세계 팽창을 시도하고 있고, 그런 팽창 시도의 한 일환이 바로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이런 이미지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트르 대제 탄생 350주년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푸틴의 모습인데요. 실제로 푸틴은 러시아 제국을 강대국으로 일으켜 세운 표트르 대제의 이미지를 자기에게 이제 끌고 들어와서 자기가 바로 표트르 대제와 같은 강력한 러시아의 통치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일으킨 푸틴이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죠. 이것은 뭐 당연히 감당해야 될 그 상황일 것입니다. 전쟁을 먼저 일으킨 측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하지만 별로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 경우가 푸틴 건강 이상설인데요. 푸틴이 거의 뭐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오판을 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상당 부분 서방의 그 황색언론의 보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여론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푸틴도 이미 그 70대에 넘어든 노인이 되었고요. 나이가 듦에 따라서 몸이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은 젊을 때의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푸틴이 건강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전쟁이라고 하는 그 선택을 비이성적으로 내릴 만큼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과장일 수 있고요.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오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그 서방에서 그 푸틴 대통령을 비판할 때 푸틴의 그 선택은 바로 알렉산드르 두긴이라고 하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철학을 지닌 러시아의 어떤 학자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비판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두긴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그 이해할 수 없는 과장된 그 주장을 하면서 러시아가 세계를 석권해야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두긴과 푸틴이 상당히 가깝게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두긴의 그런 그 팽창주의적인 공격적인 성향이 그대로 푸틴에게 그 반영이 돼서 푸틴이 그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정책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과장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최소한 뭐랄까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주장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푸틴이 언제 전쟁을 결심했는가일 텐데요.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할 때 푸틴이 극단적인 방법, 즉 그 전쟁을 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자기 세력권에 놓아둬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던 시기는 저는 2014년의 그 유로마이단 공기 이후라고 봅니다. 그때 협상과 그 타협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키우에서 반소 친서방 시위가 벌어지게 되면서 당시 그 합법적이었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결국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푸틴은 이런 시위의 배후에는 분명히 미국의 획책과 그 획책에
호응하는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푸틴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로마이단 봉기 이후에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러시아의 의지를 관철해 내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15년이나 16년이 아닌 2022년에 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데는 2021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게 된 그런 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즉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이 동아시아 이외의 지역에 있는 힘을 철수해서 중국 쪽으로 이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세웠었는데, 이런 식의 전략 전환이 푸틴에게는 일종의 기회로 다가갔다고 보입니다. 즉 미국의 모든 국가 전략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가 있기 때문에 중동이나 유럽에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2021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모습을 보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2014년, 15년에 했던 전쟁 결심을 실행에 옮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침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비판해야 마땅하지만, 이것이 과연 러시아의 공격주의적인 팽창 성향의 한 여파 속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냐, 아니면 오히려 워낙 많은 서방의 침공을 받아왔기 때문에 서방의 침공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는 공세적인 수세라고 하는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어떤 피해의식의 발로인가는 조금 더 많은 연구와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